합헌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게 합헌이라고 생각해요? 그 윤한홍 의원은 아까 질의를 하는데 그 대체입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 그런 입장이셨나요? 그렇게 답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하신다고 답을 하셨는데 아까는. 찬성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맞습니까? 네. 네. 공수처와 관련돼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아까 소병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아직 공수처가 발족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점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걸 뭐 갑자기 개정안을 내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도 있었.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쨌거나 야당의 어떤 그 추천위원 후보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도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 말씀을 자꾸 왜곡을 시키시는데 아니 이거는 뭐 출범 자체에 현안에 전 질문도 신속한 아닌데 출범 자체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으니 그것은 신속한 출범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입장입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묻겠습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된 지 4년 됐고 북한인권법에서 국가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지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벌써 4년 가까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다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협조를 안 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개정안을 내면 이것도 신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으니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아마 국회의 그 협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논의가 하고 있거나 또는 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공수처나 특별감찰관이나 교섭단체 간 현재 협의를 하고 논의하는 것 똑같은데 공수처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개정안을. 우리가 개정안을 낸다고 하니 그것은 답할 수 없다 하고 어떻게 이중 기준으로 답을 합니까? 아니 이 법안의 대체 토론이니까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법안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은 시행되고 있는데 위법 상태로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도 안 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이 안 되는 거는 민주당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지금 위법 상태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입장으로 여기도 같은 의견을 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연결고리를 찾으시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이 공수처법에 대한 어쨌거나 관련 토론이겠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네. 입장이 다르네요. 아니 저한테 대해서 자꾸 뭐 국회에서 이 양당 대표들 간에 논의되고 있는 걸 네, 입법부의 알겠습니다. 일을 뭐 이 집행부 정도에서 그건 행정부가 의견을 내라라고 하면은 좀 마무리하고요. 곤란하죠. 자, 공수처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헌 소송을 낸 거는 법률가로서 낸 겁니다. 우리가 법을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법이 상당성이 있고 정당해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뭘로 갔냐면 합헌에서 갔습니다. 그 법이 합헌일 때 그것이 법에 정당하고 상당하고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 합치성, 법이 헌법에 합치할 때 비로소 법치주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시행하는 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입법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중요하고 합헌성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 공수처법과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죠. 재정신청권은 고소고발인한테 있고 고소고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송치한 사건이 공수처와 다르게 처리됐다고 공수처에게 재정신청권을 준다는 규정.
이것이 합헌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게 합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데 그게 합헌이다? 이 뭐 공수처. 뭐 불편하시면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수사권만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일 때는 수사 및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수사 대상자에 따라서 하나의 기관이 서로 다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에 이런 기관이 있는 거 봤습니까? 그것은 이제 수사 기소 분리를 검경 간에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아니, 그건 다른 문제지. 이거 한 기관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이 현대의 권력 분립론은 기능적 권력 분립론입니다. 이게 상권분립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 이거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력기관 상호 간에도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 가지는 게 바람직하나 다만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제19 감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국회의 논의를 거친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은 제19 감싸기라는 명분으로 수사 대상자에 따라서 기관이 자기 권능이 달라진다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입법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가 논의돼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전 세계에 이런 기관은 없습니다. 한 기관이 수사 대상자에 따라 서로 다른 권능을 갖는다. 이게 어떻게 평등권이고 우리 행복추구권이라. 그것이 현대적 기능적 권력 분립론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에 가지고 있는 규칙재정권 아시죠? 네. 규칙재정권은 헌법에 근거해야 규칙재정권을 부여받죠.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렇죠. 네. 즉, 이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규칙재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합헌입니까? 아닙니까? 공수처의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헌법에 근거하고 있고 또 공수처법에 그 검찰청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또는 형사소송법 이런 것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어떤 법의 헌법과 관련 법의 개통도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은 가장 찾아보겠습니다.